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후 대폭 조정 가능성, 주요 지표와 환경은 긍정적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 가격 패턴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세가 과거 강세장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이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이전 사상 최고치보다 156% 상승한 후에 39% 조정이 있었던 사례와 그리고 2020년 121% 랠리 후에 32% 하락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 비트코인이 이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이후 일주일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뒤에 약 3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제가 과거의 패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 이때 보면 2020년 11월쯤에 지금 최고가를 찍고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그때 상승률이 이제 11월 초부터 계속 상승해서 1월 초까지, 1월 4일까지 지금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상승이 나왔죠. 거의 2달간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조정이 한번 나올 때 32% 이상 조정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조정을 소화한 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패턴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자, 2017년에도 똑같은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요 시점이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때가 이제 2017년 4월, 5월쯤에 이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5월까지 이제 상승하고 그때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때에도 거의 30% 가까이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38%로 지금 나오는데 이 각자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른 흐름이지만 한 30% 가까이 조정이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은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과거의 패턴은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이제 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오는 흐름들 이게 이제 과거의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요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승이 있은 후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1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한 후 약 3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패턴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추가 상승 신호, 원체인 데이터도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쿼런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푸엘 멀티플이 365일 이동평균을 돌파하며 골든크로스를 형성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5년간 단 3번 발생했던 희귀 신호로 이 과거 모두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을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엘 멀티플은 이 채굴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장 주기를 평가하는 지표로 현재 약 90%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 내년 20만 달러 돌파, 현 시점 목표,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이 비트코인의 2025년 목표가로 제시했던 20만 달러가 이제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만 달러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암호화폐 내각 구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피트 헤그네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일론 머스크 등 암호화폐 지지자를 내각에 포함했으며 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매도에도 흔들림 없는 비트코인 시장 과열 신호는 아직이라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및 장기 보유자 매도 동향과 함께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크립토커런트 분석가는 이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SOPR 지표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도할 때 실현한 이익 또는 손실을 측정하며 이 지표값이 1 이상일 경우 이익 실현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 쇼텀 홀더,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함께 상승했으나 과거 강세장 고점에서 나타났던 시장 과열 영향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현재 수준이 과거 국지적 고점 형성 시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장 과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인 얀 헤펠과 얀 알레만은 이 X 계정 네겐트로픽을 통해서 10월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올해 초 반감기 이전 매도 물량 대비 현재 매도 규모는 훨씬 적으며 이 매도세가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의 매도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시장 건강한 성장 단계 진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고요. 그리고 미국 2,500억 달러 찍어 즉각 비트코인 비축해야 앤서니 폼플리아노 기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과 관련해서 2,500억 달러를 투입해 당장 비트코인 비축을 시작하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페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겸 CEO는 미국은 2,500억 달러를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라고 독자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점차 기업 재무제표에서 선호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은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탈중화 구조에 따른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희소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500억 달러로 미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제 90일 동안 국가 부채를 8,500억 달러 늘린 바가 있다고 해요. 이와 비교할 때 2,500억 달러는 정부 재정에서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8,500억을 부채로 늘리고 있는데 2,500억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통해 현재 약 9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약 280만 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상승 중이라 아마 비용은 더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량 구매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평균 구매가는 약 1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 약 16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유한 기존 20만 개와 합쳐서 180만 개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출시 힘입어서 장중 94,000달러 터치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또 나왔는데 그 이유를 현물 ETF 옵션 출시에서 찾고 있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이 됐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전 마켓 인사이트 책임자 노엘 아치스는 이 더 깊어진 미국 내 파생 상품 시장은 시장의 성숙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해서 새로운 투자 집단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보다 다양한 투자 및 거래 전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출시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ETF 옵션 보유가 늘어나고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옵션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 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옵션 거래에서 대다수는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이 콜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강세 전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창업자 미국을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로 향후 3개월 중요라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 호스킨스는 최근 AMA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기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향후 60일에서 90일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변화는 가장 쉽지만 지속성이 부족하며 법제화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지만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세 가지 통합을 통합한 패키지로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변화와 행정명령, 법제화를 포함해 이 세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카르다노의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가 이 암호화폐 규제 개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규제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에 아마 우호적인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리플의 CEO 브래드 게링 하우스와도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 수조 달러가 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실제 산업적인 이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국내도 이런 규제가 법이 미국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마 그걸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법제화를 어차피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이제 한국 실정에 맞는 걸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기준은 아마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라울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매크로 기회는 기사고요. 수위와 솔라나 차트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라울팔이 아마 지금 솔라나보다 이제 수위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도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라울팔은 솔라나보다 수위를 조금 더 보고 있고요.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 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미국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의 행정과 그리고 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서 만들려고 하는데 코인 과세를 두고 국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미국을 결국엔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결국엔 암호화폐 관세 지지 러튼이 트럼프 2기 상무장관으로 깜짝 지명이라는 기사인데요. 원래 재무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 하워드 러튼익이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자 겸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랄드의 CEO를 차기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재무부 장관은 조금 우리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우려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나는 수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곧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인물들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이게 미국의 이제 또 그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좀 빠르게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CEO 비트코인 유포리아 상태 진입이라는 기사인데요. 크립토컨트의 최고 경영자인 주경 대표가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유포리아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포리아는 이제 극도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 유포리아 단가에 진입했고 비트코인이 유포리아에 돌입하면서 현재 99.3%의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은 이익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익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다. 그렇죠. 이익 상태니까 행복하죠. 유포리아 단계는 보통 3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단계는 2주 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숏포지션을 잡는 것은 고점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파라볼릭 블런의 바닥에서 숏포지션을 잡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니까 숏 잡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팔 중과 제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서 PYUSD 확산이라는 기사입니다. 페이팔이 줌을 활용해서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활용한 국경과 결제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 이 PYUSD의 적구선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전해지고 있죠. 이쪽이 아무래도 결제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아마 지금 꽤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송금과 이제 결제까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규제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솔라나 기반 덱스 거래량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적 브레이크아웃 뒷받침이라고 해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누적 거래량이 416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직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최고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솔라나의 지금 이제 덱스 거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솔라나의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닌데 사상 최고가보다 좀 아래에는 있는데 이걸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죠. 봉크 무료일무이 규제 친화 민코인 되나? 민코인도 지금 미국 최초로 ETP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ETF까지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코인이 민코인으로 남지 않고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코인을 우리가 그냥 대충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영향력까지 갖춘 코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치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상위권에 아직까지도 랭크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민코인이 과연 이게 재미로만 끝날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민코인 정체성 전환, 이런 기사도 정말 재밌죠. 라이트코인이 민코인으로 바뀌었대요. 자신의 이제 민코인이다 라고 정체성을 전환했다고 해요. 이 전환하면 전환이 그냥 되는가 봐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이제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민코인이야 하면 그냥 민코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가격이 상승하고 막 이런 흐름들이 정말 지금 이제 불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제 불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바이누의 이제 리드 개발자가 이걸 굉장히 비난을 했다고 해요. 비난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을 좀 뺏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민코인인데 이제 민코인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재미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이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리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